안녕하세요. 온라인 기사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과 나눔과 그 방법에 대한 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소년부나 중고등부나 공과 나눔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과 나눔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공과를 진행하는 보편적인 진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나눔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책에서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은 내 생각을 남에게 집어넣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사람은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정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사람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6%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자는 교육자의 말을 듣고 50% 반만 듣고 그 들은 거에 또 절반만 기억하고 그럼 25%죠. 그러면 기억한 거에 절반만 이해하고 12.5% 12%또 믿은 것에 아 음 아 흔히 교육의 효과는 6%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습자가 교육자의 이야기의 한 절반 50%를 정도를 듣고 또 그 50%의 절반 25% 정도를 이해하고 또 이해한 거에 절반 12.5% 12%죠. 를 믿고 그 믿은 거 12%의 절반만 6% 정도만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가르치고 말해도 기억하는 거는 6%입니다. 아, 참 어렵죠. 그러니 이 공과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몸으로 그것들을 익히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기도해 보고 또 말씀을 읽어 보고 또 큐티를 자기 삶에 실천해 보고 말씀을 적용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실제로 하고 또 삶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해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공과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 공과의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꼭 여기서 말하는 것만 아니라도 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누고 있던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 또 공과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마음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마음문이 열려야지 아 아이들 입이 열리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과 나눔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어 마음을 여는 단계에서는요. 분위기를 풀어 주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 주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또 한 번의 설교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 학생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나눴다면 그 적용점을 어떻게 잘 실천했는지 숙제 검사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분위기를 풀 수가 있겠죠. 공과의 두 번째 단계는 공과 내용 숙지하기입니다. 아무래도 공과 내용을 앞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공과 내용을 숙지해야 되니까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거기에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공과 나눔 책에도 보면 내용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요백에 닥친 고난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답하게 하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말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따가 팁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 우리 단톡방 같은 데다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림으로 그리는 거를 더 편하게 말로 하는 걸 좀 남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과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퀴즈를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공과의 세 번째 단계는 적용점을 정하고 기도해 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교는 사실 기억에 잘 남지가 않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공과의 내용을 나눴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답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지 후보들이 있으면 선택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후보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적용점이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또는 며칠 정도를 몇 시쯤에 예를 들면 학교 후에 내지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정해서 그렇게 적용점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적용점들을 잘 해봤니? 주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뭐 숙제 검사가 아니라 궁금해하는 관심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연락을 주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해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점을 정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시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과에 세 단계가 있는데요. 이 공과를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정말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이 빨리 끝냈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단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분위기는 바뀌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 시간의 주인공, 이 공과 나눔에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이 학생들이라는 마인드 세팅을 새로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설교를 되짚는 선생님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공은 너희고 이 시간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나눔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야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이든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재미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인드가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단지 매주의 시간들이 마음을 풀고 서로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결국 어떻게 분위기를 풀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아가느냐 그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팁을 또 소개해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지은결 회장님과 이야기했던 것, 또 브레이킹 타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과 나눔을 위한 팁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과를 나눴을 때, 또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찾아본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하기인데요. 우리가 공과 나눔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야기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거. 마치 정숙한 독서실의 분위기처럼
모든 아이들이 앉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은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거나 또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눔을 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퀴즈로 시작하라입니다.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서 서로 대답을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생각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봤는데요. 음,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마구 노래를 부름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 자체를 맞추는 것보다도 어, 이 이것을 사자성어로 만들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거의 이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고성방가인데요. 고성방가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성방가가 아니라 다른 대답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럴 수가, 아, 미친 건가, 아빠인가,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요. 너무 내용이 제 취향의 아재 개그인 건가 싶긴 하지만 아, 꼭 이런 대답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재미있는 대답을 한 친구에게 그날의 가장 재미있는 대답을 인정해주고 시상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퀴즈의 정답은 정답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아, 공과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로 모를수록 좀 더 분위기가 굳어버린다고 했는데요. 아이들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고 또 교사와 학생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 또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지를 통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기회를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지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관계 형성을 위한 질문지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질문만 추리긴 했는데 꼭 이런 질문만 아니라 잡다한 질문, 뭐 혈액형이 무엇인지, 어, 달걀에서 좋아하는 부위는 흰자인지 검은자인, 검은자가 없죠? 노른자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간단한 거지만 또는 평범한 거지만 그 가운데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회장인 지은결 학생과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긴 했는데 우리 영상의 목표가 30분 안에 보통 2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인터뷰 영상 자체만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올리지는 못하고 일부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인터뷰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어, 이 영상 인터뷰 영상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 게임을 하는 모습과 또 그 밸런스 게임 이후에 이제 같이 또 고생했다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밸런스 게임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질문도 있는데, 평생 음악 못 듣고 살기 대 평생 여행 못 하고 살기. 어, 어, 여행이냐, 음악이냐. 이거는 좀 어려운데. 아, 야, 인생의 음악이냐, 어, 인생의 여행을 포기하느냐. 어느 쪽이, 음악을 포기하는 게. 음악을 포기하는 거야? 반전.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음악을 포기하겠다. 왜? 이유는 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여행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여행도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여행 어디 가본 적 있어요? 그, 일단 거의 매년 음,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음, 엄마와 가족들과 함께 음. 바다에 가기 때문에. 동해 쪽으로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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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심심하면 어. 드라이브 갈까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음, 네, 그런 여행, 짜잘짜잘한 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어.
혹시 친구들하고 여행 가본 적은 없어요? 어, 고등학교 1학년 음.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 자전거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자전거 여행 갔어요? 네. 어디로 여행 갔어요? 충주에서 양평까지 갔다. 하겠다. 자, 일주일 내내 집콕하기. 일주일 내내 외출하기. 어. 자, 외출의 범위 뭐 얼마나 집콕하느냐는 본인이 그냥 생각할 때 하나, 둘, 셋. 집콕이요, 일주일 내내 집콕. 집콕. 네. 일주일 내내 집콕하면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가장 오래 집콕한 그 날 기간은 거의 한 3주? 3주? 네. 일주일 정도는 별거 아닌데? 3주 동안 집콕을 어떻게 했어요? 방학 때 거의 안 나가가지고. 방학 때 거의 안 나가서 그냥 진짜 네. 뭐야 나갈 일 뭐 있지? 슈퍼마켓 가는 정도의 일 말고는 네, 외출을 거의.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거의 안 하죠. 교회를 다녀서 참 다행인 것 네. 같네. 어, 왜 일주일 동안 외출하기는 근데 왜 별로인 것 같아? 이게 어. 이게 흔히 말하면 너무 음. 싸돌아다녀도 음. 피곤하니까 음.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일주일 내내 나가면은 음. 너무 힘들어서. 음. 일주일 나가서 힘든 것보다는 그치. 일주일 내내 그냥 네. 버티겠다.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한 분야의 특출난 재능 아니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능. 음, 하나, 둘, 셋. 특출난 재. 특출난 재능. 네. 네. 혹시 그 한 분야의 특출난 재능 갖는다면 어떤 걸로 갖고 싶어요? 음악이 낫지 않나. 네. 음악. 여행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어. 좀 슬프지만 음. 음악은 돈이 되잖아요. 아, 유튜브를 시작해도 어. 그게 조회수도 받으면 돈이 좀 어. 많이 나온다고 하기에. 하긴 이게 특출난 재능 또 그쵸. 굳이 연예계 진출 안 해도 네. 요즘은 다 돈이 되니까. 그쵸. 이후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은 영상이 없지만 그날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확실히 더 알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어떻게 보면 게임이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 자기의 생각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왜 자기가 그나마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는지 어, 말하지 않으면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반별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나눔에 도움이 될 만한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학습이라는 건데요. 지금은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자리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한 복습, 숙제를 가져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업 이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강의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방식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스토리즈 오브 바이블이라는 영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봤던 영상이죠. 에이오하고 인사하는 예수님. 이 영상 같이 설교의 내용, 본문의 내용들을 미리 한번 읽어올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올려주고 한번 영상을 미리 본 후에 이제 주일 공과 나눔 시간에는 이미 봤음을 생각하고 나눔을 전개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설교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설교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이해하기에도 꼭 또 공과 나눔을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에도 참 도움이 됩니다. 저도 설교의 내용이 어디로 이제 준비되면서 바뀔지 몰라서 미리 공유하지 못하는 편인데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매번 준비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 한번 볼 수 있게 한다면 나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또 학습을 놀이처럼 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놀이처럼 하는 거 필요합니다. 놀이가 되어야 경험으로 또 활동으로 교육을 익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주 새로운 놀이들을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한 몇 가지만 그 중에 골라내 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지는 법을 또 더불어 사는 법을 익히기를 내용으로 게임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려는데요. 만약 여러 개의 풍선을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의 풍선을 찾으려고 자기 이름이 적히지 않은 풍선을 마구 날려버리고 방해하고 하다가 자기의 풍선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팀을 이뤄서 자기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이름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기의 이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팀의 이름 전체를 발견하면 그 팀 이름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기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자신이 찾은 이름들을 찾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름을 다 찾는 것이 모두의 승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시간 내에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적힌 물건들 사이에서 모두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모두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물건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의 의미를 담아서 놀이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익혀나가게 하는 게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전에 교사교육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비블리오 드라마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반이 작가와 PD와 역할을 나눠서 드라마를 연기하는 겁니다. 아까 풍선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 연기를 하는 것도 주일날 매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말로만이라도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한번 연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작가를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 누군가는 연회장, 누군가는 하인 1, 2, 3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는 그 대본을 선생님과 상의해서 대본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매 주일날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는 어렵고 낭독자라고 정해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나레이션하면 우리 배역을 맡은 친구들은 그 나레이션의 진행에 맞춰서 자기의 배역을 연기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또는 자기의 느낌대로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야기가 좀 거칠어진다든가 하인이 이렇게 좀 대충 일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연기해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고민해보고 읽어봐서 자기가 한번 몸으로 체득해본다. 성경 이야기를 자기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런 성경 이야기의 결말 또는 그 말씀의 결말을 잘 정리만 해주신다면 비블리오 드라마처럼 성경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참 저도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 학생들은 학생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와 친하고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끼리 또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사모임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죠. 관심을 줘야 된다. 개인적인 관심을 줘야 한다. 연락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연락. 아, 교회를 나와라. 왜 교회 안 나왔니?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그의 생활에 학생의 관심이 있는 모습으로 관심이 있는 연락을 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와 친해지고 싶어라는 것을 관심으로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락하면서 시간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마음을 주고 싶고 또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고 또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는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음을 주는 거, 열정을 가지는 거, 그 열정이 식고 마음도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관계를 위해서 또 아이들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과의 관계성을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저도 또 선생님들도 함께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길어지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